R&D 기획.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의 두 번째 시간으로 R&D 기획의 실제적 활동들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지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D 기획으로서의 전략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D 기획은 R&D 기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의 비전 체계, 즉 2025년 또는 2030년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가 돼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2030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억 회사가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거를 물리적 실체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정에 운영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순서로 하게 됩니다. 자, 위서부터 진행을 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 전략을 통해서 기술을 획득을 했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결과가 사업의 성공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전략의 실현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로드맵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회사의 비전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전략이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실체인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제품의 로드맵을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떤 제품을 통해서 1000억을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품 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에 필요한 기술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선행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제품의 로드맵에 따라서 매년 새롭게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면 애뉴얼 상품 계획, 애뉴얼 라인업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R&D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제품의 변화에 걸맞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겼던 방법으로 오늘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V를 생산해 왔었던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자동차를 한다고 하면 TV를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이미 100년이 훨씬 넘은 제품이지만 여러분에겐 신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새롭게 개발할 때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것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사업 기회를 선정하고 컨셉을 발굴해서 컨셉을 평가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기획 과정과 그리고 개발, 론칭 이렇게 개발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5가지 단계, 이것을 스테이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페이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이전에 많은 기회 분석과 컨셉 발굴, 컨셉 평가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리스크는 없는지, 하기로 했었던 것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했는지 살펴보는 게이트 단계를 두게 되는 것, 요게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 때 최종 제품으로는 몇 가지로 베리에이션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조 플랫폼 또는 제품 플랫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의 마더보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더보드를 보면 사용하지 않은 많은 슬롯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시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워드 프로세스 중심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좋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CAD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디테일하고 선명한 해상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더보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 설계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플랫폼이 제품의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랫폼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통상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산업 내의 경쟁자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내의 경쟁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사업이 잘 되면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대비 여러분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빠른 개발 능력도 필요할 수 있고요. 원가를 과감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셀로폰 시절에 노키아나 모토로라나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애플은 셀로폰 시장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체제를 통해서 기존의 시장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구매자로서의 바게닝 파워도 가져야 됩니다.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많은 재료들을 다양한 소스의 원천으로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일본이 3대 물질, 반도체 물질 3대 물질을 수출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유럽의 다른 회사들로부터 소싱을 했습니다. 리스크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팔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급자로서의 교섭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빠른 대응력, 그리고 고객이, 판매자가 창고가 없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대응력이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5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R&D 기획을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